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60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동차주 급락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 자동차주는 하락하지만 반대로 항공, 금융주, 내수주는 좀 상승하는데요. 이런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믿음직스러운 바로 이분입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닌 결정적 이유. 바로 확률이 높아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체크하라. 이상로의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상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난 강의 좀 복습도 해보고 오늘 또 어떤 내용 배워볼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복습, 네, 일단 뭐 설명을 하면서 또다시 네. 한번 다 보실 텐데요. 일단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좀 했었습니다. 그만큼 현금 흐름표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 활동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표, 그리고 마지막 한 개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영업 활동 현금 흐름표였는데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예, 당연히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부분 자체가 다시 오늘 매출 분석으로 이어지는 범위를 보실 테니까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빠짐없이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요. 챕터 3죠. 우리가 캐시카우, 그리고 라이징 스타, 그리고 묻지마요 장기 투자는 백전 백패라는 거를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왜 캐시카우가 중요하고 왜 라이징 스타가 중요한지, 캐시카우가 뭐지? 그리고 라이징 스타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TV 채널을 고정을 하시고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긴장을 조금 푸는 의미에서요. 제가 넌센스 퀴즈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바나나 우유가 웃으면 뭘까요? 뭘까요? 바나나 우유가 웃으면? 네. 네. 뭘까요? 시청자분들 생각을 뭐죠?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답은 간단한데 있겠죠. 예, 빙그레입니다. 예. 네. 방 안의 온도가 약 실내 온도가 2도 정도 낮아지는 소리가 저한테도 듣기는 같은데. 네. 그만큼 빙그레 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밖이 상당히 춥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내 온도를 조금 더 낮추는 역할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집중을 좀 더 하시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고, 빙그레가 한국말이죠. 그 순 우리말입니다. 그만큼 웃으면서 오늘의 강의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거는 쉽게 설명을 하죠. 그게 또 저만의 매력이고 또 쉽게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자, 긴장은 푸시고, 그리고 눈은 똑바로 뜨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귀를 활짝 여시고 오늘 강의도 한번 힘차게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캐시카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캐시는 말 그대로 돈이죠. 돈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이 보시면 카우는 예, 흔히 알다시피 젖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악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양주 이름 아니고 예, 소 이름이죠. 소에 대해서 악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악스라고 하면 흔히 숫소라든지 아니면 황소를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왜 근데 또 악스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좀 더 광범위하죠. 왜 근데 주식에서는 카우라는 표현을 쓸까? 카우라는 표현을 쓸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캐시카우죠. 카우는 젖소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젖을 짤 수 있는 소 같은 경우에는 암소를 뜻하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제가 개념을 한번 다시 주관적인 개념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뭘 제공해 줍니까? 네, 밀크죠. 네, 그만큼 우유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치즈를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사료를 줬을 때 얘네들은 우리에게 돈을 안 주더라도 사료만 먹여준다면 항상 우리에게 우유와 치즈를 제공해 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카오라는 단어를 썼던 거고요. 그러면 합성어로 캐시카오라고 하면 밀크카오는 우유를 짜는 소를 밀크카오라고 하겠죠. 그러면 캐시카오는 돈을 짜내는 소라는 뜻입니다. 돈을 짜내는 소, 말 그대로 우유와 치즈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현재 시점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의미죠. 그러면 우유와 치즈를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데 이게 언제 시점이라고요? 바로 현재 시점에 우리에게 제공을 한다는 의미에서 캐시카우라는 거죠. 자, 다시 캐시카우에 대해 현재 시점에 우리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게 캐시카우다. 아시겠죠? 제가 일부러 좀 젖소 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젖소는 우유와 치즈를 제공해준다.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캐시카우라고 한다. 그 점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 네. 예, 다음 화면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캐시카우가 주식시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본질적인 의미는 이거죠. 시장 점유율이 높고 성장률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당연히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막대한 현금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자, 막대한 현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현금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치즈, 그리고 우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수익을 제공해 주죠. 소만 키우면 됩니다. 소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은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따로 유지 관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큰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서 이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 설비나 장비 같은 부분을 다 맡았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익을 발생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마진율이 높은 기업이나 아니면 상품을 의미하는 게 캐시카우. 어디에서의 캐시카우? 주식시장에서의 캐시카우를 뜻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자, 사료가 제가 처음에 캐시카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사료가 캐시카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군이 캐시카우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라고 하면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기아차를 뜻하는 거겠죠. 완성차 업종을 한번 보시면, 자, 1980년대 타던 포니, 1984년생이죠. 포니하고 2013년식 아반떼와 다른 점은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똑같다는 겁니다. 생산 라인 또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동차 업종은 뭐를 위해서 합니까? 기술 개발을 합니까? 안 하죠. 기술 개발이 아니라 시장 개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의 캐시카우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화학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전에 지금 화학업종이 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자, 한 번만 생각해 보죠. 화학업종이 최근 들어서 왜 올라가요? 가장 많은 말이 나오는 게 뭡니까?
중국이죠. 예, 차이나입니다. 중국에서의 경기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다시금 캐시카우 시장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캐시카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화학업종과 자동차 업종은 캐시카우구나 라고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가장, 그리고 SK 하이닉스, 자, 이 두 기업이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곳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반도체죠. 반도체 중에서도 D램이 이 두 기업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에 적힌 세 개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 안에도 여러 개의 라이징스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캐시카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시장을 한번 보신다면 휴대폰 메모리라고 하죠. 그 반도체는 뜨고 있지만 예전에 PC에 사용되던 반도체는 캐시카우 시장이라는 거죠. 마진율은 높되 지금의 향후의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낮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SK 하이닉스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딴 현대차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로 좀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산업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좀 길게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인데 상당히 더럽죠, 칠판이. 자, 언제부터입니까?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SK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입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고요. 지금 큰 등락을 한번 보시면 차트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그죠? 박스권 자체에 지금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뜨기 시작했을 때 SK 하이닉스는 주가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삼봉을 형성하고 난 다음 다시금 업황의 악화로 인해서 빠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반등 모멘텀은 작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랑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죠.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 매출처가 획일화되어 있느냐죠. SK 하이닉스 만약에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가격 자체가 올라가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위에 있던 4만 원을 넘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성장 다변화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의 라이징 스타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점 자체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모멘텀 자체는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겠지만요. 대신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를 뚫으려고 하면 다른 모멘텀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라이징 스타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SK 하이닉스 좋은 기업입니까? 나쁜 기업입니까? 당연히 좋은 기업은 아니겠죠. 그 부분을 한번 더 인식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무작정 묻지마 장기 투자 안 됩니다. 우리가 라이징 스타인지 아니면 캐시카우 시장인지 그 부분을 먼저 인식을 하고 나셔야지 그 부분을 장기 투자라든지 아니면 단기 모멘텀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넘어가고요. 캐시카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알아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라이징 스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한 부분을 잠시 놓쳤는데요. 자, 밀폐 용기죠. 밀폐 용기.
자, 밀폐용기 주부님들 곧장 생각나시는 기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락앤락이죠. 예, 네. 맞습니다. 락앤락을 한번 보시면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예. 자, 락앤락을 왜 여기에 써놨느냐? 제가 밀폐용기라 써놨느냐? 캐시카우 시장이 활발할 때 라이징스타에서 곧장 캐시카우로 넘어갈 때 락앤락의 주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운데 H플러스라든지 아니면 H마트를 한번 가보시면요. 과연 락앤락에 비등하는 그런 밀폐용기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한 6개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캐시카우 시장은 형성을 했지만 그만큼 입지는 좁아졌다는 거죠. 경쟁력이 심화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락앤락의 돌파 시점은 당연히 중국 성장 모멘텀에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 지금 캐시카우 시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제가 상당히 쉽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자, 이쯤 하면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잠시 락앤락의 차트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락앤락의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상장할 때의 주가입니다. 맞죠? 상장할 때의 주가는 18,850원이죠. 주가는 5만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때는 홈플러스에 가면 락앤락밖에 없었죠. 밀폐용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사 상품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중국은 따라하기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러면서 경쟁업체가 상당히 많아졌죠. 주가는 어떻습니까? 다시금 회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락앤락 자체가 박수권을 어느 정도 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점유율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락앤락도 이 위에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라이징 스타가 필요하다는 거죠. 밀폐용기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다른 뭔가를 찾아내야지만 락앤락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뜻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라이징 스타에 대해 좀 알아볼 건데요. 라이징 스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말도 쉽게 이것도 영어부터 분석을 해보면 뜨는 별이죠. 뜨려는 별. ing가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지금 한번 보시면 떠오르고 있는 별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고 하여튼 뜬다는 겁니다. 맞죠? 뜬다는 의미고 스타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별을 뜻하는 거고요. 자, 라이징 스타. 자,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연예인을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TV를 안 봅니다. TV를 안 보는데 우리가 연말이 되면 연말 시상식을 많이 하죠. 연말 시상식에서 라이징 스타는 어떤 상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걸까요? 자, 앵커님. 신인상? 네, 맞습니다. 자, 주부님들이나 아니면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는 그 신인상을 타는 사람들을 뜻해서 우리가 흔히들 라이징 스타라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라이징 스타는 그대로 그런 거를 뜻한다는 거예요. 떠오를 수 있는 별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연예인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연예인이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유망주라고 표현을 하죠. 유망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 연예인을 더욱더 띄우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할까요? 당연히 옷도 좋은 거 사입어야겠죠. 협찬도 받아야겠죠. 그리고 능력도 키워야겠죠. 그리고 요즘은 해외 진출을 위해서 외국어도 배워야겠죠. 자, 이 자체가 다 뭡니까? 투자가 되는 거죠. 투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는 당연히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치면 시장 개척이라는 용어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 한정됐던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국내 내수주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돌파구를 찾는 기업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라이징 스타라고 뜻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은 태블릿 PC가 많이 떠오르죠. 태블릿 PC처럼 그런 산업을 하는 거를 또 우리가 기술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두 부분 자체를 우리가 구분하지 말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자, 분명히 사전적인 의미의 라이징 스타 그리고 사전적인 캐시카우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게 사전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만의 의미로 재해석을 하고 그것을 우리 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받아들였던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개척, 내수만 했었는데 국내에서만 유통권을 돌리다가 어느 순간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진출하게 됐다. 이런 것도 라이징 스타에 해당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그 부분을 명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라이징 스타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고수익 창출이겠죠. 네. 고수익 창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캐시카우하고 라이징 스타랑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캐시카우는 현재 시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를 뜻하는 거고요. 라이징 스타는 말 그대로 미래 시점에서 고수익을 창출할 확률이 높은 것을 라이징 스타라고 하죠. 그런 라이징 스타는 단점이 있겠죠.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래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전 말에 뭐 아니면 도다, 못 가도 걸을 뜻하는 거는 캐시카우가 될 수 있겠고요. 뭐나 도를 뜻하는 거는 라이징 스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뭐 꼭 굳이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의미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라이징 스타가 똑같이 주식시장에서 의미하는 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일단은 미래 유망 업종을 뜻하는 거겠죠. 그만큼 미래라는 단어를 한 번 더 기억을 하시자. 그리고 유망 업종, 말 그대로 유망주를 뜻하는 거라는 걸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그만큼 고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고성장이 뒷받침이 된다는 거, 수익성이 높고 성장성도 높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지는 못하지만 잘 되면 대박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캐시카우랑 다른 점이죠. 꾸준한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개발을 완료할 수는 없죠. 회사 입장에서는 감내해가면서 꾸준히 비용을 투자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느냐, 지금 그리고 이런 상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시기적으로 제가 좀 나눠봤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샀는 게 2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정이 끝났고 그 전까지는 그냥 피처폰을 썼습니다. 저도. 자, 2년 그리고 3년 안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자, 스마트폰은 현재 시점에서는 캐시카우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라이징 스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라이징 스타는 이제 끝물이겠죠. 예전에 애플의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건 혁신이었고 우리에게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삼성의 갤럭시가 출시되자마자 이거는 우리에게 혁신이었습니다. 라이징 스타였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회사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능으로는 캐시카우 시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태블릿 PC. 우리가 처음으로 아이패드를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와,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다. 정말 신기했죠. 네. 자, 그 산업에 분명히 투자를 계속하고 선두기업으로 나갔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애플이었고요.
이 부분 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가 뒤따라가면서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라이징 스타와 캐시카우가 겹치는 시장이 됐죠. 그만큼 미래 산업에도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같이 시대는 트렌드는 바뀌어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자, 그런 게 또 한 게 있죠. K-팝. 자, 싸이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오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외 진출을 노력을 했겠죠. 영어도 공부했을 거고요. 꾸준한 투자를 인해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그 안에 있던 노력은 항상 기업 측면에서는 꾸준했다는 거죠. 양현석 씨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싸이가 또 올라갈 수가 있었고요. 그런 재능을 봤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로 스카웃을 했을 것도 있을 거였고요. 거기에 빅뱅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키워줬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겠죠. 자, K-팝 끝날까요, 여기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시장에서 라이징 스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 수익 자체는 아직까지도 잘 모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한 해 최고의 화두였죠. 전자결제주입니다. 자, 게임주를 하려고 하다가 수익률을 보니까 전자결제주가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날이라든지 아니면 KG 이니시스 얘네들이 어떻게 매출을 그렇게 많이 창출합니까? 절대 아니죠.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는 기업들이에요.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는 기업들, 그러나 매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은 많이 안 잡힌다는 거죠. 차라리 현재 시장에서 신용카드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이 잡히죠. 하지만 왜 주가는 다날이라든지 아니면 KG 이니시스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갈까요? 라이징 스타를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뜨는 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별 자체가 지금은 샛별에 비할지만 언젠가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라이징 스타 그리고 캐시카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다른 점은 뭘까요?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라이징 스타에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을 생각을 하시고 1년 이내로 접근을 하실 거면 차라리 캐시카우가 더욱더 확률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다날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죠. 하지만 왜 올라갔습니까? 당연히 라이징 스타이기 때문에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우리가 5년을 놓고 봤을 때 전자결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는 더 성장을 하겠죠. 이 방식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는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치에 투자를 한다는 게 라이징 스타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 PER, EPS를 따져가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캐시카우가 되겠죠.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같이 한번 보시면요. 네. 자, 제가 조그만 글씨로 또 한 개를 적어놨습니다. E-러닝인데요. 우리가 교육을 한번 받으면서 제가 초등학교,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유치원을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옆에 있던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습서 그리고 백과사전이었거든요. 당연히 종이를 펼쳐서 읽는 것을 봤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그때는 캐시카우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교재 그리고 책으로 보던 시대는 지금 점점 변하고 있죠. E-러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E-러닝이 뭐냐? 인터넷을 통한 어느 정도의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뜻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으로만 보던 시장을 떠나서 휴대폰으로 책을 볼 수도 있는 시장, 그리고 노트북으로도 책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 전자적인 부분과 결합이 되면서
그런 부분 자체가 또다시 유망업종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잘 될지는 안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교육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라이징 스타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교라든지 아니면 청담 러닝 같은 기업들 한번 보시면 얘네들이 여기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만큼 기업은 현재 시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미래 시점에서도 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꾸준히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장기랑 단기 투자 적합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가 가능하고 장기 투자는 불가한 종목군은 어떤 게 있을까? 캐시카우만 되고 기업이 라이징 스타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 자, 이런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대표적인 업종으로 제가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쉽게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의 생각임을 먼저 밝혀드리고요. 저는 효성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업종을 단기 투자는 가능하되 장기 투자는 불가한 종목군들로 보겠습니다. 자, 효성이 주가를 보시면요. 예전에 효성, 지금 50대 이상인 분들 효성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효성이라고 하면 오토바이를 먼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효성 같은 경우에 가장 수익을 많이 창출했던 게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요? 나일론이었죠. 나일론이었습니다. 면 100%만 나오던 시대에 나일론을 시작했던 기업이 효성이었고요. 그걸로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었죠. 그 시대에는 나일론이 라이징 스타였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니란 거죠. 그만큼 화학업종을 한번 보시면 자, 중국에서의 매출처를 계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영원할까요? 이 시장이 10년 이상 갈까요? 중국이 이머징 시장으로 올라올 때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니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화학업종이 쉽게 진출할 수가 있었고 마진 차익을 상당히 많이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컸던 중국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화학주를 사서 우리가 수익 대박을 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5년을 보고 10년을 봤을 때는 당연히 화학업종도 다른 캐시카우, 다른 라이징 스타를 찾아야지만 올라갈 수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힘들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학업종을 투자할 때는 얘들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라이징 스타를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는 가능하고 장기 투자도 가능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캐시카우 시장도 하고 있고 라이징 스타도 하고 있겠죠. 자, 이 부분 어떤 기업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요. 저번 시간 연말 특집을 하고 해서 제가 3주 전에 했었는데 그때 제가 삼성전자 140만 원대였죠. 2000포인트 뚫는다. 삼성전자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가는 시장입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어차피 이 시점에 내일은 못 갈지언정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출을 내는 거 캐시카우라고 뜻하면요. 반도체겠고요. 그리고 휴대폰, TV가 있겠죠. 가전품. 자, 라이징 스타. 이번에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태블릿 PC입니다. 스마트폰은 원래 1등입니다.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원래 40%대를 육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예상치 못한 라이징 스타가 떴기 때문이에요. 애플이 태블릿 PC의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점유율 자체가 10%대에서 지금 2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를 삼성전자가 빼앗고 있다는 거죠. 라이징 스타가 태블릿 PC였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우리가 뜻하는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단기 투자는 불가하지만 장기 투자는 가능한 것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기업들한테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됩니다. 자, 라이징 스타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아니면 돕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바닥에 기고 있는 종목들을 뜻하는 거겠죠. 이런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가 금방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결제도 될 수 있겠죠. 네. 자, 왜 이런 기업을 말씀을 드리냐? 자,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고령화로 치닫고 있죠. 자,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와 더욱더 밀접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헬스케어 업종은 곽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개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장기 투자 지금은 실적으로 다 연관이 안 되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신인상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5년 뒤를 봤을 때 그리고 10년 뒤를 봤을 때 이런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야지 우리는 수익률 대박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5년 뒤, 10년 뒤, 이 시장은 안전하니까 지금 있는 대형주를 해야지. 자,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금 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뜰 줄은 아무도 몰랐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노트북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이렇게 얇게 나올 줄도 몰랐고 집에서 3D 영화를 시청할 줄은 아무도 더욱더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TV는 더욱더 얇아지고 있다는 거죠. 기술 개발은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변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에 대한 방법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현금 흐름표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매출 분석을 하는 거죠. 매출이 어디에 잡히고 있고 이 기업이 해외 개발을 하는지 아니면 기술 개발을 하는지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서 나서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죠. 이 부분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 바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캐시카우로 연결되고 실적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투자를 계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마이너스로 현금 흐름표에 떠 있는 걸 보시면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어떤 투자를 하지? 이런 부분이었구나.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장 확대라든지 아니면 설비 투자를 한다는 거. 그 부분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어진다는 것을 한 번 더 아시고 우리가 뭐 코스닥 기업을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인터플렉스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플렉스컴 요즘 신고가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두 가지 회사가 가장 크게 다른 거는 한 가지입니다. FPCB죠. 우리가 흔히 FPCB를 메인보드 역할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인터플렉스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를 찍어내고 있는 거고 플렉스컴은 S펜 기능이라고 하죠. 필기구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연성 회로기판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해당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아니면 그것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컴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낼 수가 있는 거고 인터플렉스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해되셨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웃음이 나면 되죠. 예, 이해가 되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단기 투자에 가능한 업종은 화학 업종, 장기 투자는 바이오 헬스 업종, 둘 다 가능한 업종은 종목은 삼성전자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상로 전문가에게 실전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오늘 장에서 조정은 있었지만 우선은 1월달 2000선 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성 전문가님, 내일장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이죠. 투신권에서 매도세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에게 큰 아픔을 남겨주는 오늘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총평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올까? 왜 이렇게 투신이 매도를 할까? 자, 주식형 펀드 물량 자체가 지금 순유출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방 올라갈 것 같은 재정절벽 이슈였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절벽으로 인해서 계속 조정을 받았고 해결이 되자마자 급등을 하는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부터 경기 민감주가 올라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는 의미도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쉬어가는 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겠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느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투신권의 매물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투신권의 매도세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신이 오늘 매도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대부분이 또 운수장비 업종이었더라고요. 자,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율 강세는 한동안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아베 신조가 총리를 함에 따라서 아베 신조는 구급하죠. 그만큼 주위의 나라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운수장비 업종은 우리가 관망 장세를 조금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신다면 일단은 IT, 전기전자겠죠. IT, 전기전자,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화력은 아직까지도 배고프다. 그리고 철강 업종을 좀 더 살펴보시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중국이 반등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 자체를 따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화학업종은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 단기 트레이딩 아주 좋다. 그리고 철강금속 아주 좋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도 한번 시장 짚어주시죠. 예, 코스닥은 오늘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어제 시장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1%대의 상승을 했는데 대신 수급을 보신다면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대신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은 500선 위에서는 매도세를 나타냈고 대신 오늘 같은 경우에도 500선 위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어디에서 매도세를 나타냈느냐?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에서 매도세를 나타냈죠. 그만큼 지금은 500선이 가장 큰 분수령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IT주가 쉽게 갈 줄 알았지만 IT주가 쉽게 갈 수 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투신권이라든지 기관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 자체가 지금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의 개별 테마성 재료가 상당히 다분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일 500포인트를 지키는 게 기관인지 아니면 외국인인지 한번 살펴보시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주는 게 기관일수록 우리는 코스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다음 주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내일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는 심리가 내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지된다면 500선 이상의 의미가 좀 유효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훈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월 3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내일은 박준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